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제조업과 조선업 부진으로 경남은 고용절벽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는 줄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조선업 인력 감축 규모는 2만 5천여 명. 실직자들은 하루벌이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몇 달 가는 것도 아니고 10일에 하고 뭐 밥벌이 한 조금 해하고 먹고 사는 거 그렇지.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합니다. 막막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일용직으로 빈자리만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용절벽을 맞게 된 겁니다. 경남 지역 570개 업체는 전체 근로자 3만 1천여 명 가운데 13.9%가 퇴직할 예정이지만 신규 채용 계획은 4.4%에 불과합니다. 산업 전망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커서 신규 채용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 질도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 근로자는 2만 3천 명이 줄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6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 부진으로 고용의 양은 물론 고용의 질도 떨어지면서 경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여건도 열악해 대졸자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R&D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우리 경남 지역이 질 좋은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50대 이상 남성에 치우친 기계부품과 조선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청년과 여성, 전문직 유입을 위한 미래유망 산업 육성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올해 진주와 사천은 항공국가산단과 우주부품 시험센터 조성, 또 항공정비사업 유치 등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정촌면과 사천 용현면에 164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진주 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 1조 900억의 경제 유발 효과와 9,6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경남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항공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 산단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도 계획대로 이달 내 승인이 나면 올해 착공은 가시화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사천 진주 이 중심 경제권은 창원 경제권을 능가하는 경상남도와 사천시, 카이가 추진하는 항공정비 MRO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아시아나항공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에 단독 참여한 카이의 유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현장 실사를 거쳐 80점 이상이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 카이는 MRO 사업자로 지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검증 작업을 하는 실무위원님들이, 실사위원님들이 보시고 나면은 충분히 카이가 할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난해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 기술센터를 유치한 진주시는 올해 사업 주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터를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2017년 새해 경남 서부 지역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하기 위해 본격적인 발판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올 한 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희망 경남 연속기획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여성 농민들과 국가유공자,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동안 다양한 작물을 길러온 여성 농업인 소희주 씨. 그냥 애들 학교 보내고 일찍 아침. 가족들 챙기는 가사일에 직원 뒷바라지, 농사일까지 도맡으면 생활에 여유를 찾기 힘듭니다. 농한기와 농번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 농민들에게는 없어요. 끊임없이 해야 하는 농사일들과 일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런 여성 농민을 위해 경남도가 올해부터 브라보 바우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문화생활에 쓸 수 있는 10만 원이 담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금액은 현재 좀 적지만은 문화활동을 영위하게 되면은 농촌 여성도
그 삶의 질이라든지 또 건강, 질병 예방에 상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원금도 늘어났습니다. 4.19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생활지원금 5만 원이 지급되고 6.25 참전 명예수당은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손자들한테 단 돈 만 원씩이라도 과자값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또 난청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가 최대 131만 원 지원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매물 가운데 30% 정도는 미끼성 가짜 매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허위 매물이 올라오는 이유는 모바일 앱 회사의 독과점 행포가 원인이었는데요.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가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 지난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 2곳을 이용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가짜 매물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올라온 거는 엄청나게 많길래 난 이게 다 실매물이 알았다만 알고 봤더니 그게 허위 매물이더라 이거지 보면. 부동산 앱에 매물을 게재하려면 서울의 경우 매물 한 건당 평균 5만 원 안팎의 광고료를 부담합니다. 이런 어플들을 감당하려면 못해도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갈 때가 많고 너무 버거워요. 부동산 중개소들이 비싼 값에도 중개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명 모바일 기업 2곳이 전체 시장의 80%가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광고료를 감당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고 이렇다 보니 미끼성 가짜 매물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독점하려는 행동들이라든가 그런 흔히 말하는 그 갑질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이지만 날씨만 보면 마치 입춘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이겠고 출퇴근길은 영하권을 가리키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 중 미세먼지는 쉽사리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북동풍이 강해지면서 먼지는 중부에서 남서부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습도 조절과 함께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밤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지나겠고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 구름량 많은 가운데 짙은 안개가 낀 곳도 많습니다. 이 안개는 낮까지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영상 2도, 통영은 6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김해와 밀양 10도, 창녕 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입니다. 합천과 거창 영하 3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사천 10도, 산청 9도, 거창은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50억 원 규모의 차륜형 장갑차 초도 양산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임진태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2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경남지방조달청이 2016년 조달 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에 합천군과 거제시를 선정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ICT 산업의 육성을 위해 ICT 진흥센터를 확대 개편한 부설기관으로 정보산업진흥본부 설립을 추진합니다. 김해시가 김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임시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해주면서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해 6월 임시사용 조건이었던 교통 혼잡 대책과 도로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김해시가 임시사용을 연장해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시는 법률에 2년 동안 임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주관 중앙투자심사에서 창원 현동과 진주 정촌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신설 2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투자심사를 통해 가칭 창원 현동지구에는 구산중학교 신설을, 진주 정촌 택지개발지구에는 예하초등학교 이전 재배치가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새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4,500억 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조선협력업체와 영세기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조선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과 매출액 8억 원 이하의 영세기업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을 각각 배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300여 개 중소기업에 1,29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진주시 이반성과 밀양시 단잔면 등 일대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연구소 이전 예정지인 진주시 이반성면과 일반성면 788필지에 대해 2020년까지 3년 동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예정지인 밀양시 단장면과 산회면 341필지도 2년 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김해시가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한 대에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같은 지원액은 창원시 1,900만 원보다 높아 경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김해시는 올해 전기차 75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우선 보급량이 58대에 대해서는 완속 충전기 보조금 400만 원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재해위험지역 74곳에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분류별로는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570억 원, 급경사지에 280억 원, 재해위험저수지에 45억 원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빨리 공사를 시작해 장마철 이전에 마치기로 하고 조기 추진단을 꾸려 사업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함양 구규림관리소가 우량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39억 원을 들여 사유림을 사들입니다. 대상지는 구규림과 접해 산림 경영이 가능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등 경남 12개 시군 560헥타르 규모 사유림입니다. 구규림관리소는 지리산 둘레길 주변과 의령군과 합천군 지역 임야를 중점적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